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도 흡입 위험성이라 그러면 음식을 드시거나 본인 침을 삼키거나 할 때 식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이 돼서 폐렴이 생기는 때 콧줄이라고 말을 하는 비위관 튜브를 갖고 있거나 위에다가 바로 튜브를 시술을 해서 그쪽으로 식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드리는 식사를 경관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. 비위관 튜브라 하면 코로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까지 도착하게 하는 그 카테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. 위로가는 밖에서 볼 때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다 바로 시술을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. 콧줄을 갖고 계시면 그 콧줄에다가 보통 이제 식사를 드리게 되거든요. 유동식이라고 해서 우유나 두유처럼 그런 묽은 형태의 식사라야 막히지 않고 잘 들어가거든요. 요즘은 그런 경관식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뉴케어라든지 그린비아라든지 메디웰이라든지 아니면 하모닐란, 그 다음에 앵커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경관식이거든요. 그 안에는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. 우리가 100cc를 먹으면 칼로리 계산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. 다른 음료나 이런 것들은. 근데 이 경관식이는 1cc당 1칼로리가 보통 나옵니다. 환자분이 만약에 한 번에 200cc를 줬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200칼로리를 드신 거예요. 평균적으로 보통 한 1200에서 1400칼로리 정도를 성인들이 보통 하루에 드시거든요. 환자분한테 하루에 200cc면 1200칼로리 준다 그러면 보통 6캔 정도를 주게 되거든요. 위루간을 했을 때 하고 비위간을 했을 때 하고 관리 방법은 다릅니다. 위루간은 분비물이 많이 나거나 할 때 소독을 좀 해주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. 비위간을 갖고 있을 때는 식사 드리기 전후에 꼭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콧줄이 코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. 평균 한 60에서 65cm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길이가 들어가면서 중간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식사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환자 자세는 항상 머리가 적어도 높아야 되는 자세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안에 꼬임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콧등에다 보통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. 그 고정을 하는 테이프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테이프가 붙어 있더라도 이 환자한테 60cm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60cm가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식사를 드리기 전에 보통 물을 주게 되거든요. 물을 보통 한 20cc 정도 줍니다. 그리고 식사를 보통 한 300이나 400 정도 주게 되고요.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식사로 꽉 차 있는 그 튜브를 막히지 않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 또 한 30cc 정도의 물을 주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카테터가 막히지 않게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. 특히 투약을 할 때 약들은 다 가루로 주게 되거든요. 약을 충분히 녹여서 드려야 되고 투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물을 충분히 줘서 주입한 약들이 다 내려가게끔 해줘야 다음에 식사를 드릴 때 막히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식사를 드리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소화가 다 됐는지를 확인하고 식사를 드려야 됩니다.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는 배가 별로 안 고파,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, 건너뛸게, 이게 가능하지만 내 소화 상태를 표현하거나 하시는 대상자들이 콧줄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너무 소화가 안 됐을 때 그냥 시간이 됐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양을 주입하면 나중에 환자분들이 구토를 하거나 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. 아침 늦게 드렸는데 점심시간이 12시라고 해서 또 드리면 소화를 미처 할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. 소화가 잘 됐는지 또 충분한 식사하고 식사 그 사이에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환자를 식사를 드렸던 그 자세, 상체를 높인 자세를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소화가 될 시간을 확보를 해주고 그래야 환자가 토하거나 이런 흡인될 위험성을 좀 줄이거든요. 길이 자체가 보통 한 6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한 30에서 50cc만 투약 끝나고 난 다음에 줘도 이미 끝까지 다 통과가 되거든요. 위에다 직접 삽입한 거는
소변줄처럼 증류수를 넣어서 빵빵하게 부풀려 놓습니다. 그런데 비위가는 코에 붙어있는 그 테이프가 전부거든요. 안에는 고정을 하는 그런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. 튜브는. 코에 고정한 그 테이프만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술술 빠지거든요. 만약에 60cm를 넣었던 환자분이 5cm, 10cm 정도 금방 발견을 했을 때는 살짝만 밀어 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뭐 30cm 정도가 미리 다 나왔다. 그럴 때는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간호나 방문간호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비위관 튜브의 교환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월 1회 정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 많이 빠졌거나 이럴 때는 응급 상황으로 그냥 교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거동이 가능하거나 내가 입으로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.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보통은 재활의학과에서 삼킴 기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. 경관시기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라도 입으로 음식을 먹고 싶다, 맛을 느끼고 싶다.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분들은 교수님께서 보통은 그 삼킴 기능 검사 처방을 내세요. 삼킨 거를 흐름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기능 검사를 해서 교수님이 괜찮다 라고 판단을 하면 콧줄은 그냥 제거하고 입으로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. 아니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물은 안 되는데 덩어리진 거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보통 시작하는 게 요플레 정도의 약간 된죽 정도의 음식을 드시고요.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은 튜브로 드시고 이렇게 병행을 하다가 호전이 되면 콧줄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. 물은 액체잖아요. 근데 요플레나 아니면 된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삼킬 때 그대로 그 형태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오히려 흡인 위험을 훨씬 더 줄여줘요. 그래서 시작할 때 요플레나 아니면 뭐 죽이나 이런 형태로 드시는 거고, 단 주의사항은 또 있죠. 죽을 드시거나 요플레를 드실 때는 앉은 자세로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. 턱을 약간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서 삼키는 겁니다. 그래야 좀 더 흡인이 될 위험을 줄여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만약에 튜브도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다면 물은 튜브로 충분히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